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규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여러분들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 오늘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합니다. 이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부분은 얼만큼 어렵느냐, 한국사하고 관련된 시험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내신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수능시험. 근데 수능시험은 요즘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공무원 시험까지. 이런 한국사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가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3차시, 우리는 하나당 시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으니까 딱 3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무장 독립투쟁을 완벽하게 이해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겁먹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이 부분을 배우시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무장 독립투쟁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가 1920년대부터 가는데 20년대 어떤 투쟁이 있었냐.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라고. 봉오동 전투라고 들어봤어요? 자, 다른 부대가 아니라 누구 장군님의 부대가 핵심이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시는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대한독립군 등 여러 부대가 연합해갖고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간도에 쳐들어온 일본 놈들 아주 박살내버린 사건이에요. 이때 일본이 아주 개작살이 납니다. 일본은 한국이랑 싸웠고 이렇게 져본 적이, 근현대사 이후에는 이렇게 져본 적이 없는데 이때 왕창 깨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일본은 이렇게 깨지고 나자 열받았죠.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복수가 만만치가 않아. 왜? 간도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간도 지역인데 간도 지역은 일본의 땅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땅이냐면 중국의 영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중국의 영토인 간도에다가 병력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됐냐?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훈춘 사건은 바로 뭐가 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훈춘이란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이 간도에 있는 도시예요. 간도에 있는 도시인데 문제는 이 지역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 그런데 이 훈춘시를 마적들이, 만주에서 난리치는 그 말 타고 도둑질하는 마적들이 있습니다. 절 보면서 자꾸만 마적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마적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 공사관도 이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난리가 나죠. 아니, 이 간도 지역에 대한 수비가 얼마나 개판이길래, 여기에 치안이 얼마나 개판이길래 우리 일본 공사관이 이렇게 습격을 받느냐. 이건 좀 아니다. 이제 일본 공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 일본이 군대를 직접 넣어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딱 보면 일본 말 일리가 있네 할지 모르지만 이거 조작극이었어요. 그 마적들한테 돈을 줘서 공격을 하게 만든 게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일본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트집 잡아서 대규모 군대를 넣은 거죠. 일본 공사관의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이때 넣은 병력이 2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립군들 이거 다 예상하고 있던 바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아주 박살을 내죠.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대첩. 청산리 대첩이 나오게 돼요.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었냐.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시는 대한독립군 여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야 김좌진 장군님이 이끄시는 북로군정소군. 이 군대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갖고 일본 놈들을 아주 박살을 내죠. 청산리 일대, 자, 총 일대에서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들이 어랑촌, 천수평, 그 다음 백운평, 고동화 전투 등이 있어요. 이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 놈들을 얼마나 박살냈느냐. 이 청산리 대첩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승리라고 불려집니다. 얼만큼 작살냈냐면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에요. 일본 기록이에요. 일본 기록인데 일본 기록으로도 일본 놈들의 사망이 2,000명 이상이에요. 일본 역사상 최대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본 근현대 역사상 거기다가 우리나라 독립군들은요, 그 피해가 사망과 그 다음에 부상을 합쳐 10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승리를 거둔 게 청산리 대첩이 된다. 이 세 사건이 있었는데 봉오동,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까지 이 세 사건은 모두 다 몇 년이냐면 1920년 간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간도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이제 전투는 끝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 아주 치사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사건이 다 간도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복수를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독립군, 아니, 이건 군대 대 군대로 싸운 거야. 그러면 졌으면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 보복을 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간도참변이라는 거예요. 간도참변. 간도참변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다른 말로는 몇 년이, 자, 뭐라고 하냐면 1920년에 일어났고 간도에서 일어난 간도참변인데 1920년이 경신년이어서 이걸 다른 말로는 무슨 참변이라고도 하냐면 경신참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일본 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간도 지역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을 그 마을마다 다 불지르고 사람들을 학살극을 하고 다닙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 전쟁을 해서 졌으면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처절한 복수를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자 이번엔 무엇을 하겠냐. 우리 독립군들 솔직하게 이젠 간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 동포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남쪽으로 가야 될까요? 북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 일본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이던 밀산부, 북만주 지역의 밀산부로 가요. 그 다음에 이 독립군들이 모두 다 뭉쳐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었고 대한 독립군단은 북만주의 밀산부, 이 밀산부는 러시아와 그 다음 만주의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은 연합부대예요. 많은 독립군부대들이 연합을 했어. 그리고 이 연합부대의 총재로서 누구를 뽑느냐? 서희를 총재로 뽑게 돼요. 서희를 총재로 뽑게 돼요. 이렇게 뭉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한독립군단 내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 어디로 이동은 해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갈 것이야? 치열한 논쟁 끝에 당시 여러분들 1917년 이 일이 있기 전에 3, 4년 전이죠. 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약소민족을 우리가 돕겠다. 근데 우리 약소민족이죠. 그러니까 어떡하자? 우리 여기 가자. 여기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독립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자, 러시아의 스보보드니. 자, 우리나라에선 이 스보보드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자유시라고 부릅니다. 뭔가 지금 색깔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쓰고 있는 건 뭔가 안 좋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한테 당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에 당한 거. 자유시로 이동해 갔는데 이건 소련 영토로, 아니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으니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신당해. 자유시 참변이야. 배신을 당하다니 무슨 얘기냐? 약소민족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용당하고 배신당합니다. 당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갖고 여러분들 사회주의 러시아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소련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1922년부터 써요. 그런데 문제는 이 러시아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내전 중이야. 바로 누구를 미는, 레닌을 미는, 사회주의 정권을 미는 불공군대. 적군이라고, 불글적자 써갖고 적군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건 옛날 소련의 왕정, 황제정. 소련은 소련이래. 러시아는 황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황제를 지지하는 구귀족들의 군대, 백군이라고, 하얀 군대 백군이라고 불렀어요. 이들 간에 내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내전에다가 우리 독립군들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공군대 입장에서는 전투 경험이 아주 풍부한 한국의 독립군들이 넘어온 게 너무 마음에 들죠. 이거 웬 떡이냐 이래갖고 자기네 전쟁 내전에다 집어 넣는데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가 여기 도와주러 간 겁니까? 도움을 받으러 간 겁니까? 도움을 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소련 내전에 이 러시아 내전에다 우리나라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독립군 내에서도 이게 내분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쟤네가 우리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돕자.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 우리는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오히려 나가자. 이렇게 이용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러시아 군대가 이들을 포기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지. 너희 나가고 싶어? 그럼 첫 번째 갖고 있는 무기를 내려놔.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우리 독립군들을 포기한 다음에.
그런데 이 무기가 정말로 줄 수 없는 무기예요. 우리 독립군들 처음 투쟁 시작할 때는요, 총 이런 거 없이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죽창 하나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워서 일본 놈을 죽여. 그 다음에 일본 놈이 갖고 있던 군대를, 아니 그 무기를 뺏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뺏은 무기예요. 그거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니야. 만주에 사는, 간도에 사는, 연해주에 사는 우리 동포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동포들이 정말 없는 돈 한 푼, 두 푼 모아줘요. 그걸로 무기 한정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숨만큼 소중한 무기예요. 이걸 내놓으라고 못 내놓죠. 못 내놓는다 했더니 소련군이, 아니 자꾸만 소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총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백 명의,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이때 학살됩니다. 이걸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러시아한테 배신당한 거죠. 1921년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님이 이께서는 대한독립군단이 대성을 거둔 거죠.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이 간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조작극을 만들었지. 그리고 나서 이 대군을 집어넣는데 이걸 오히려 독립군 연합부대가 누가 이끄는, 김좌진 장군님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는 대한독립군들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에서 부셔버립니다. 이 전투들을 어랑촌, 천수평, 백운평, 고동화 전투 등으로 불러요. 자, 이 사건들은 몽땅 다 20년 간도에서.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어이가 없는 짓을 하죠. 보복극을 합니다. 간도 참변. 우리 독립군, 우리 동포들이 많이 희생당해요. 그러자 이제 북만주 지역 밀산부로 가갖고 대한독립군단 연합부대 만들어서 총재로 누구를 뽑았냐? 서희를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끝에 러시아가 도와준다니까 러시아로 가자 했고 러시아로 갔는데 거기서 배신당하죠.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21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이제 소련, 러시아 다 믿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나와요. 다시 만주로 나와서 우리 독립군들이 삼부라는 세 개의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삼부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 세 개의 정부는 참의부, 참정신 이렇게 불러요. 참정신. 참은 참의부, 정은 정의부, 그 다음에 신은 신민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정신, 생긴 순서도 참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긴 순서도 참정신이고 솔직히 말하면 위치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남만주 지역이 참,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이 정, 그 다음이 남만주하고 중부하고 이렇게 겹쳐서 정,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북만주 지역이 신민부가 됩니다. 순서는 참정신 순서로 생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 이 자유시 참변에서 당한 분들이 간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 자유시는 바로 스모보드는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지역이 신민부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서 당한 분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느냐? 신민부 쪽으로 갔어요. 신민부. 그리고 3부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민정기관 플러스 군정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민정기관 플러스 군정기관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점에 가죠. 그리고 동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토, 우리의 자치기관, 자치지역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이 바로 민간인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포들이 난리를 치죠. 뭐라고? 그거 만들면 뭐하냐? 일본 놈들 오면 또 다 죽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독립군들이 바로 이 옆에다가 군사정부를, 당신들이 민간인 정부를 만들어 민정이에요. 우리는 그 옆에다가 군사정부, 군정기관을 만들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 연합하자.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킬 테니 혹시 젊은이들 중에서 이 독립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좀 우리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민정기관 플러스 군정기관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어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참정신 가운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 있는 조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정식 이름이. 어떻게 있냐면 이 정식 이름을 여러분들 불러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 잠깐만. 임정이랑 관련 있는 건 참의부인데 참의부라는 건 알겠는데 이름이 너무 깁니다.
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 15글자예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8글자는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데다가 임정이랑 관련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육군. 당시에 우리나라는 해군이나 공군을 가지고 싶어도 없어요. 공군 뭘로? 비행기, 종입이 안 돼요. 배라고 해서 나룻배밖에 없어. 해군도 못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육군입니다. 그 다음에 주만이란 말은 만주에 주둔하는 참의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참의부는 참의부고. 자, 여러분들은 그 15글자 이름을 한 번도 지금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인데 15글자입니다. 무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8글자 끝났죠? 그 다음에 무엇? 육군. 그 다음이 주만, 만주에 주둔한 참의부. 오케이. 근데 이거 외우셔봤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임정이랑 연결된 게 참의부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3부가 만들어지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 일본이, 자, 1925년도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느냐? 자, 1925년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도대체 미스야 협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미스야 협정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야 협정 192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언급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뭐야? 만주 지역에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누가 만났냐면 미스야는 서울에 있는 경무국장입니다. 그놈이 와갖고 만주 군벌의 부하였던 자, 우징이라는 놈을 만나고 협정을 맺은 건데 한국인의 무기대와 한국 내 침입을 언급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독립군들 잡아서 넘기라는 얘기예요. 제만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넘긴다.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넘겨라 해. 넘기면 일본이 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이렇게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진짜 위기에 왜 빠진 거냐? 자, 무엇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엇을 하게 된 거야? 이제는 일본 놈들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하고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냐면 만주 군벌하고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군벌뿐만 아닙니다. 잡아다 주면 돈 준다라 그러니까 만주에 사는 마적 새끼들까지도 우리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기였는데 이렇게 위기에 빠지니까 우리 독립운동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나오게 되면 3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3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3부 통합운동이 나와서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완벽한 통합은 안 됩니다. 둘로 갈라지게 돼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여러분들 지역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북만주 지역. 하나는 만주에서도 북쪽 북만주 지역이 있습니다. 지우개를 좀 갖고 와야겠다. 자, 북만주 지역이 있어요. 북만주 지역.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남만주 지역이 있어요. 남쪽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북만주 지역에는 무엇이 만들어지냐? 여러분들 혁신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혁신의회. 혁신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혁신의회는 여러분들 북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통합단체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색깔의 시대가 됩니다. 자, 당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은 크게 3가지 용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떠면 일단 첫 번째는 대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대한이라는 이름은 이때만 씁니다. 우리가 첫 줄에서 여기 봤던 것들 있죠. 이때만 대한이라는 용어로 써요.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그 이후로는 대한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20년대 중반부터는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크게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건 한국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조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색깔의 시대, 이제 사상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갖고 당시 색깔의 시대에는 크게 색깔이 2가지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단어에도 색깔이 붙기 시작해요. 한쪽은 파란색,
파란색 알죠, 여러분들? 또 한쪽은 빨간색인데 사상의 시대인데 파란색, 빨간색은 무엇이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당시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하면 왠지 모르게 무슨 색? 파란색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하면 왠지 모르게 무슨 색? 빨간색이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일하시죠? 자, 그렇다면 당시에 단어에도 색깔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단어에 색깔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어떤 분들은 한국이라고 불렀고 어떤 분들은 조선이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선이란 이름을 딱 듣게 되니까 갑자기 무슨 색이 떠오릅니까? 둘 중에서 조선. 저는 어떤 쪽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쪽이 많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아니 조선이 왜 빨간색으로 보이지? 북조선인민공화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이란 말이 붙으면 왠지 모르게 파란색으로 써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끝내 목표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립을 목표로 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혁명을 목표로 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한번 물어볼게요. 혁명하면 왠지 모르게 무슨 색? 빨간색이 있죠? 그렇죠? 독립하면 왠지 모르게 파란색. 그렇죠?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빨간색이 좀 더 강합니다. 빨간색이 강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혁신의회는 빨간색이 강한 게 아니라 파란색 세력이 좀 더 강해요. 민족주의 세력이 좀 더 강하게 모였어요. 혁신의회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국민부는 빨간색이 좀 더 강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혁신의회는 파란색이 좀 더 강하고 빨간색은 조금만 있고 국민부는 빨간색이 더 강하고 파란색이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파란색이 많다 보니까 혁신의회에서 결국 내부에 당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당을 만들게 되느냐? 다른 당이 아니라 혁신의회에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북만주의 혁신의회는 어느 나라가 무엇이 되길 원한다? 한국이 독립되길 원하겠죠. 파란색 단어로 연결하면. 그래서 이쪽은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정당이 한국 독립당이에요. 근데 잠깐만, 한국 독립당은 임정에도 임정의 한국 독립당과는 전혀 다른 당이에요. 이름만 같은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한국 독립당의 군대를 한국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파란색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장군님이 바로 누가 되냐? 지청천 장군님. 자, 한자를 딱 보니까 청천 파란 하늘 장군님? 맞습니다. 파란 하늘 장군님. 진짜로 한자로 파란 하늘,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파란 하늘 장군님. 파란색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렇다면 남만주의 국민부는 여러분들 색깔이 빨간색 위주로 가니까 색깔이 여러분들 좀 보일 듯해요. 무엇을 했었느냐? 자, 빨간색이라면 어느 나라가 무엇을 조선이 혁명되길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조선, 혁명, 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의 군대는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여기에 장군님은 누구? 양세봉 장군님. 잠깐만, 세봉 장군님?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양세봉 장군님? 뭐지? 자, 이름이 봉으로 끝나면 봉의 제1법칙. 무조건 사회주의자다. 세봉 장군님.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더 강한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1920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어요.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시는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됐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훈춘 사건이라는 조작극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기다렸다가 박살내게 청산이 됐죠. 홍범도 장군님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 장군님의 북로 군정서군 등이 연합해갖고 아주 박살냈어요. 이 연도는 1920년, 그리고 간도 지역이 됩니다. 그러자 일본 놈들이 보복극을 한 거에 바로 뭐였습니까? 간도 참변이 되죠. 간도 참변 20년 경신 참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북만주 밀산부로 대한독립군단 서희를 총재로 해갖고 모이죠. 그리고서 이들 회의 끝에 자유시를 갔지만 거기서 소련한테 배신당하죠. 자유시 참변 21년. 이렇게 소련한테 당하고 나니까 이번엔 우리 독립군만 믿을 수 있다. 만주로 나와서 참 정신 세계를 만들어요. 이 3부는 여러분들 민정기관 플러스 군정기관입니다. 참의부, 정의구, 신민부인데 이 중에서 임정이랑 관련 있는 3부 중에서 관련 있는 조직은 어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조만 참의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서 자유시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은 어디로? 신민부로 갔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본 놈들이 1925년 미사협정을 발표하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독립군도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3부 통합운동. 하지만 완벽한 통합은 안 됐고 두 지역으로 북만주와 남만주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무슨 색이 더 강하다? 파란색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독립당 맞아요. 한국 독립당.
군 맞아요. 파란 하늘 장군님, 지청천 장군님 맞아요. 그 다음에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있었는데 국민부는 여러분들 조선혁명군 아니 조선혁명당 맞아요. 조선혁명군 맞아요. 세봉 장군님, 봉해 제일법칙 맞습니다. 양세봉 장군님이에요. 이게 바로 1920년대 있었던 자 무장 독립투쟁이 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보셨다라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바로 무장 독립투쟁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다음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일제는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무슨 사건? 훈춘 사건.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의 자유시, 자유시로 들어간 거예요.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이,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무엇이다? 3부 통합운동이 돼야 되겠죠. 3부 통합운동. 그 다음에 청산리 일대 10여 차례 전투에서 북로 군정서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대승을 얻어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훈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되죠. 그 다음에 자유시 이동해갖고 자유시 3번 하고 돌아와서 3부 만들고 미세협정 이후에 3부 통합운동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 리을,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찾으셨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협정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언급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제만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여러분들 다 읽어봐서 아는 겁니다. 1925년 미스야 협정이에요. 미스야 협정의 영향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간도에 들어온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이건 간도 참변은 미스야 협정보다 먼저죠. 1920년의 일입니다.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의 자유시로 그래갖고 자유시에서 쫓겨나는 게 1921년이니까 말이 안 되죠. 북만주의 혁신 후에 남만주의 국민부가 설립되었다. 이게 바로 3부 통합운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스야 협정 이후에 결과적으로 3부 통합운동이 나왔구나. 맞는 얘기입니다.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성립되자 일본이 탄압 들어간 게 미스야 협정이니까. 자, 영향이 아니라 그 전 얘기죠. 간도에 들어온 일본군을 대한독립군동이 봉오동에서 격파했다. 봉오동 전투니까 역시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거에 영향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